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소개인데요. 아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이 사건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괴롭힘의 가해자가 인사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괴롭히면 문제가 안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최대한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적응장애라는 산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려고 사직 권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괴롭힘 아니네? 그럼 산재도 아니야. 사실상 이런 논리로 산재를 부정한 그런 사건이었고, 최근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 정정훈 변호사님이 이 사건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요약을 하면요, 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따돌림, 업무 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불이익을 가했던 그런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권고사직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계속 트집을 잡고 나가게끔 만들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전문가들인 만큼 계속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힘들어해서 결국 스스로 나갈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이유가 저는 조금 많이 황당했었는데요. 일단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사직 권고는 괴롭힘이 아니다. 두 번째, 개인의 업무 성향과 회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과정에서 갈등 발생한 거다. 세 번째로는 징계와 해고 모두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났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재라는 것은 업무랑 재해의 관련성만 따지면 되는 건지, 괴롭힘인지 아닌지, 해고와 징계가 정당한지,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 개인의 업무 성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업무 성향이 회사랑 잘 맞지 않아, 이거 업무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공단에서는 개인 탓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봤을 때 이 업무 성향이라는 게 뭐 개인적인 성격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고객사의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100% 반영해 주라는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노동자분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더 맞았습니다. 이 법률과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대표는 큰 고객사다 보니까 최대한 들어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표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보기에는 얘는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앞으로도 고객사에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이분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대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했고, 그것이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부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반복해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나겠죠. 근데 공단에서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서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사직 권고만 한 게 아니라 업무 배제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A라는 팀에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B팀으로 가, 자리도 옮겨.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직군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A팀에 다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A팀에서 있어야 될 분을 B팀으로 옮겨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A팀끼리 회식한다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 안 불렀어요? 했더니 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인정도 하시더라고요. 따돌림이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들도 괴롭힘이 또 인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의아함이 많는 사건이긴 한데, 뭐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업무로 발생한 거는 분명하죠. 권고사직, 업무 배제, 따돌림 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업무로 발생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단은 괴롭힘도 아니야, 그리고 징계 해고도 정당해 라고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업무와 스트레스 이 관련성만 보는 거죠. 그래서 판결 내용들을 보면은 사업자 측의 해고 예고로 인해서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이 상당하다. 이렇게도 봤고요. 그래서 사직 권고, 해직 배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과거 병력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재해 맞다 라고 본 것입니다. 공단에서 이제 따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산재도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개인데 말이죠.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괴롭힘이면 산재야. 괴롭힘이 아니면 산재도 아니야.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두 가지가 이제 당연히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과 산재. 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괴롭힘 미여야지만 산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든 심사 청구든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이 공단에서 잘못 판단 기준을 제시했죠.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뒤집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겠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변호사님 3분과 저 이렇게 해서 4명이 노동사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웬만하면 다 저희 구성원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률사무소 지담으로 된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니까요. 꼭 상담 받으시고 억울한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